여러분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준이 있으면 주가가 가대평가됐을 때 주식을 안 사고요. 주가가 저평가됐을 때 주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행지수가 올라갈 때는 경기가 회복되니까 적극적으로 경기 관련 주식을 사야 되죠. 이게 대표적으로 반도체하고 자동차 같은 거예요. 반면에 경기 확장면에서 도를 났던 통신주나 음식료 뭐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젊은 PD하고 대화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를 대신해서 질문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속에 있는 거를 솔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시장이 참 변동성이 큰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겁을 먹을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짚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지표는 분명히 둔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기업의 실적이나 정부의 정책이나 시장의 심리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지표가 분명히 꺾이는 상황에서도 시장이 버티는 이유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그 거시하고 미시의 차이인데요. 주로 저는 매크로 거시경제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거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죠. 선행지수가 코스피하고 같이 움직이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선행지수는 국가 데이터처 기준입니다. 선행지수가 이미 그 3월에 정점을 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늦으면은 5월에 정점을 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선행지수가 떨어지면은 코스피도 같이 떨어졌어요. 물론 코스피가 선행지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업이익 아직도 계속 증가하고 있죠. 특히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반도체 이익 증가를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57조 2천억이 나왔죠. 시장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과거 보면은 기업 이익은 경기 선행지수에 후행을 해요. 이제 선행지수가 떨어지면은 시차를 두고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집니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소비 투자 수출 이런 것들이 낮아지면은 기업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기업 이익이 상당히 좋은데요. 선행지수가 하락하고 앞으로 경기가 둔화되면은 기업 이익 증가세도 둔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애널리스트, 저 같은 이코노미스트도 그렇지만은 경제 전망이나 기업 이익 전망에 좀 후행적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은 뒤따라서 영업이익 목표치, 12개월 주가 목표치를 정하는데요. 그게 올라갑니다. 그러나 주가가 하락하면은 뒤따라서 하향 조정하는 경우가 많죠. 제 전망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코스피가 6,300을 약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5,000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고점을 넘어서 상승할 것이다. 기업이익이 좋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지수하고 주가가 같이 먼저 떨어지면 뒤따라 경기가 나빠지고 아마 기업이익 전망치도 그동안 계속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만 저는 조만간 하향 조정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행지수가 떨어지니까 경기도 좀 침체 국면에 들어서고 그거에 따라 기업의 가치도 사람들이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더 낮게 평가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주식시장은 기업 이익이나 GDP 성장률에 선행해요. 기업 이익이나 GDP 성장률에 선행하는 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경기나 현재의 기업 이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57조 2천억 나왔다면 삼성전자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어야 했어요. 물론 미국하고 이란 전쟁, 유가 상승 이런 거 불확실성 때문에 못 올랐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앞으로 삼성전자 이익이 그만큼 날 것인가 시장은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이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성장 둔화의 우려와 금리 인하의 기대감까지 겹쳐 있는 지금 교수님께서 봤을 때 저평가되어 있거나 앞으로 더 갈 여지가 있는 섹터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예, 제가 선행지수가 하락하고 코스피도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스피가 하락하면 대부분의 업종이 다 같이 하락해요. 예, 상대적으로 어떤 것이 덜 떨어지고 약간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코스피가 하락하면요. 모든 업종 주가 지수가 대부분 하락합니다. 예,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거나 버틸 수 있는 게 소위 가치주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좀 업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 제가 여러분한테 요새 그 통신 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동안 뭐 PER, PBR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4 내지 5% 정도 돼요. 배당 투자 종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가지수가 하락할 때는 예, 사실 모든 업종 주가지수가 같이 떨어지는데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거나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뭐 통신업종 같은 일부 업종 주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또 우리 코스피가 0.86% 하락했는데요. 예, 그러나 통신업종 주가는 0.2%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도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선행지수가 하락하고 코스피가 하락 국면에서는 모든 업종 주가지수가 대부분 다 떨어집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는 제가 전반적으로 주식 비중을 약간 줄이시고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업종이나 종목 그 다음에 소위 가치주라고 PBR, PER이 낮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 중심으로 향후 1년 정도는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 회복되면요. 예를 들어서 선행지수가 상승할 때는 통신업종 주가는 많이 못 오릅니다. 예, 경기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죠. 뭐 이번 국면에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선행지수가 상승한다는 것은 우리는 아직도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수출이 증가한다는 것과 반도체 수출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선행지수가 오를 때는 반도체 주식을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되죠. 작년에서 올 초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나 경기가 둔화되면은 경기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클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하락률이 적거나 버틸 수 있는 게 배당을 많이 주는 PER이 낮은, PBR 낮은 이런 거 통신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행지수가 오를 때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랑 선행지수가 떨어질 때 버틸 수 있는 종목들이 다르게 나뉘는 거네요. 예, 그렇죠. 선행지수가 올라갈 때는 경기가 회복되니까 적극적으로 경기 관련 주식을 사야 되죠. 이게 대표적으로 반도체하고 자동차 같은 거예요. 선행지수가 올라갈 때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도체나 자동차 관련 주식을 사시면 되고요. 근데 종목별로 차별화가 될 수가 있죠. 이럴 때는 그냥 반도체나 자동차 ETF를 사시면 돼요. 그러면 걱정 없이 주가지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선행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둔화된다는 겁니다. 경기가 둔화된다면 반도체 수출 증가세 둔화되고요. 경기가 둔화되면 사람들이 자동차 덜 사거든요. 상대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죠. 반면에 경기 확장 국면에서 도를 났던 통신주나 음식료 뭐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거나 약간 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익성이랑 안정성 전략을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지 교수님께서 보실 때 이제는 전략을 바꿔야 할 때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선행지수고요. 그냥 선행지수가 증가할 때는 주식 투자, 선행지수가 하락할 때는 주식 비중 축소, 채권 투자 비중 늘리면 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한테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기준이 없으면요 주가가 굉장히 고평가됐는데도 낙관적인 분위기가 지배하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서 주식을 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가가 급락했는데도 그때는 공포심리가 많이 그 시장을 지배하죠. 오히려 그 주식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그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요. 코스피 측면에서 여러분한테 기준을 제시하죠. 우선 그 선행지수 가지고 방향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코스피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 금액에서 2로 많이 벗어나면 주식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월에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71%나 가대평가됐거든요. 그런데 3월 들어서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이 괴리가 좁혀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월별로는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여러분한테 가대평가 혹은 가소평가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코스피 시가총액을 M2로 나눈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이 신문에서 보면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주가가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죠. 통화 증가율이 5% 안팎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의 통화 기준이죠. 그런데 코스피 시가총액이 늘어난 통화에 비해서 더 빨리 올라 버렸어요. 장기 평균에 비해서 너무 이로 벗어난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코스피가 가대평가됐습니다. 주식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기술적 기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제가 소위 호드릭 프레스코트 필터라고 있습니다. HB 필터라고 흔히들 그러는데요. 이게 장기 추세를 구하고 추세에서 2로 많이 벗어나면 특히 15% 20% 이상 벗어나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가열됐습니다. 조정을 거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명목 GDP 가지고 코스피를 평가하죠. 예를 들어서 2024년 같은 경우는 우리 코스피가 명목 GDP에 비해서 지나치게 저평가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작년 말 기준으로는 지나치게 또 고평가 영역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평가 더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식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준이 있으면은 주가가 가대평가됐을 때 주식을 안 사고요. 주가가 저평가됐을 때 주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는 명목 GDP 가지고 코스피를 평가하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선행지수,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금액, 강의통화 M2, HP 필터 이런 거 가지고 기준을 계속 설정해 가지고 가대평가, 가소평가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을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점은 사실 아무도 모르죠. 제가 그 과거 경험을 보면요, 늘 좀 앞서갔었어요. 2000년 9.11 테러 때도 좀 앞서갔고요. 그 다음에 2000년 IT 거품,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2019년에도 2020년 주가가 급락한다. 물론 코로나 가지고 주가가 급락했습니다만, 늘 제가 보면은 좀 앞서갔었습니다. 그만큼 정확한 시점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뭐 증권시장에는 여러 전문가들이 존재하거든요. 주시장은 다양한 의견이고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저도 다양한 의견을 존중합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께서 제 견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견해도 많이 들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꼭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